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올해 2020년 증시도 이제 3거래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공포에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만 코스피가 장중에 2,800선을 돌파하면서 또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죠. 네, 한 주간 국내 증시는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결국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 시장 방향을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주식시장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 관련주에 투자자들 관심이 집중되더라고요. 네, 애플이 자율주행차 시장에 이제 진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이번 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잠시 후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의 향후 대응책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를 수익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게 또 해줄 이 파이브스타 핵심주 오늘도 당연히 준비하셨겠죠? 네, 그럼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어줄 그 파이브스타의 핵심주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등락을 거듭한 국내 증시 12월 24일 코스피 2,806포인트, 코스닥 928포인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파이브스타는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5인오색 필승 전략으로 무장한 파이브스타. 그 가운데 완벽한 기술적 매매로 최고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김영구 대표의 수익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구 대표는 특허권 취득 이슈로 급등한 LNK 바이오 당일 매매로 26%라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뉴스타 역시 알찬 수익 더해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철저한 기업 분석은 물론 트렌디한 감각까지 더해진 정종룡 대표의 수익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정종룡 대표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상승한 녹십자세를 정확히 공략해서 20%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빛나는 수익을 쌓아가는 파이브스타와 뉴스타, 이 올스타의 핵심 종목 및 투자 전략은 톡방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CNBC 파이브스타를 검색, 친구 추가하시면 유익한 주식 정보 쉽고 편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국내 증시는 대내외 이슈들로 한 주간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시장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투자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죠. 코로나19 백신의 등장에 환호했던 글로벌 증시가 변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제약사들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 효능 테스트에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결국에 백신 개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백신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현재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2차적인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서요, 변종이 훨씬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 세계의 한 40여 개 국가에서는 영국발 여행객들의 입국을 갖다가 금지하는 이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갖다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등 중동 국가들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런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개발돼서 보급된 기존의 이 백신들의 효과가 적을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네. 현재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은 기존의 개발된 이 백신 자체가 이 변종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국립보건원산하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돼서 시중에 나온 백신이 이 변종 바이러스의 방어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시장에 지금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랜 진통 끝에 이제 미 의회 문턱을 넘은 재정 부양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요구로 이제 막판 혼란에 좀 휩싸인 상황인데 사실 미 의회 타결 소식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일단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선반영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11월부터 백신 접종 시점까지 바로 백신 장세가 전개가 된 것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네. 또 중간중간에 그것이 약간 흔들릴 때마다 부양책이 밀당을 지속하면서 장세를 끌어올린 케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대감 때문에 미국 지수에 대한 반영이 되었고 우리나라 지수도 동조화 현상 때문에 똑같이 백신과 부양책 두 가지 내용들을 전부 다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양책이 결국 발표가 되고 더 이상 호재가 없으면 떨어질 거다? 이거는 좀 더 체크할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장세는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 유동성이 밑받침되고 있기 예. 때문에 그 유동성이 맷집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두들겨 맞아도 웬만하면 쓰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제가 보니까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라는 해석 또는 증거, 흐름 이런 것들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즉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이 유동성 장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또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12월 달에 이제 이례적으로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한동안 매수 행보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던 외국인들은 오히려 지금 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1월 달에요. 외국인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한 6조 원가량을 샀거든요. 하지만 12월에 이르러 정반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20일 기준했을 때 국내 증시에서 약 1조 6천억 원을 매도를 했거든요. 이 매도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즉 최근에 원달러 흐름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 거의 일치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원달러 환율은 월초에 약 1,130원대에서 그 월말에는 약 1,080원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12월 들어서는요. 12월 초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는 1,082원, 종가 기준으로 1,085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런 환율이 최근에는 1,110원까지 오르면서 결국에는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분석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1월 달에 많이 들어선 외국인의 자금이 결국에는 패시브 자금들인데 네. 이 자금들이 수익이 낮아 결국에는 연말을 앞두고 수익을 갖다 확정하려는 이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늘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최근 한 달 동안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더 이상 상승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남은 연말 시장 향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뭐 또 크리스마스 연휴기도 하니까 산타랠리 있다 없다로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확인해 볼까요? 산타랠리 있다 없다 의견이 나뉘어졌어요. 산타랠리 있다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제가 산타는 믿지 않습니다만 산타랠리는 믿습니다. 산타랠리는 네. 믿고 예. 네, 산타랠리를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요. 이 마지막 5거래일과 그다음에 연초에 2거래일에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 갖다가 산타랠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올해 산타랠리는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국내 증시 코스닥과 코스피에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는 결국 성장주인데요. 네. 일부에서 뭐 그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데 결국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매기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실적인데 최근에 10일 들어서 11월 달부터 이익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결국에는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서 국내 그 회사들의 실적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봤을 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산타랠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코스피거든요. 코스피가 오늘 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코스피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에 따라 가지고 그 산타랠리가 더 크게 나타날지 아니면 조금 나타날지는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대표님은 산타랠리 없다. 저는 12월 그 나스닥 지수를 잘 보시면 12,200포인트에서 12,800포인트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건 미니 산타랠리를 일단 보여준 거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지수 산타랠리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이것은 복선을 좀 깔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월 효과를 위해서 연말까지 잠시만 쉬었다가 거래일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네. 잠시 쉬었다가 1월 효과를 보기 위한 이런 흐름들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1월 효과를 위해서 숨고르기를 약간 보여준다면 이걸 산타랠리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가기 위한 뭐 조정이든 가기 위한 상승이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도 역시 12월 들어서 차곡차곡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20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중 950선을 터치했어요. 네, 정확히 월요일이죠. 예. 21일 날 코스닥 지수가요. 개인과 그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인해 가지고 9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950선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과연 1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이날 그 장중에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954.34포인트를 기록했고요. 결국에는 전장 대비 0.67% 오른 953.58에 마감했는데요. 이는 지난 2000년 9월 15일에 992.50포인트 대비해서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950선에서 안착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가지고 이번 주에 좀 강세를 보인 오늘 빼고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매 동향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월 초엔 좋았습니다만 네. 중반에 좀 어려운 모습 보이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2,750포인트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했거든요. 하지만 외국인 매매에서 좀 더 자유로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결국 20년 만에 950선을 돌파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저희가 앞서서 산타랠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식 시장에는 시기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또 이런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통상 1월에는 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세를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의 수들이 많이 있었고요. 2020년 하반기로 가면서 연말 전후,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형주, 우량주들이 선점을 하면서 탄력을 많이 붙여줬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기관들의 차익 실현의 어떤 재물이 되었던 이런 중소형주들이 조금 죽어 있었는데요. 이런 중소형주 섹터들이 이제는 1월 달에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제 섹터별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 또 중소형 우량주들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월 효과를 제대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급선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동안 코스피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새해는 1월 효과와 함께 뭔가 코스닥 또 중소형주 강세를 좀 예상해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투자 심리에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의 1월 효과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비록 시장에는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백신에 대한 낙관론과 그다음에 기업 실적의 개선 효과 그리고 이 풍부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월 달에도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풍부한 유동성 외에도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상승해 지금 원화가 지금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결국에는 1월 중순부터 다시 한번 원화가 지금 강세, 즉 원달러 환율이 지금 하락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 이유는 1월 21일 날 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결국에는 재정 지출 부담에 따른 이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따라서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가 호전되면서 이 코스닥도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새해 코스닥을 이끌 유망주는 누가 될까요? 두 분이 뽑은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기대 업종을 공개해 보도록 하죠. 2차 전지, 뉴딜 관련주. 2차 전지 먼저 들어볼게요. 네. 항상 눈이 하는 얘기지만 결국엔 자동차 산업에서 네. 그 친환경차,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의 비중이 커지는 거는 대세적인 흐름인데요. 이걸 차지하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2차 전지를 둘러싼 대형 호재가 크게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일단 해외에서는 최근에 21일 날 그 대만 뉴스에 따르면은 애플이 빠르면 내년도 9월 달에 애플카, 즉 맞아요. 전기차를 출시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 대만의 그 제조업체들이 애플카 그 부품 생산을 갖다가 내년도 2분기에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프로토타입의 그 애플카가 지금 테스트 중에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적으로 애플 애널리스트로 유명한 그 밍치코라는 그런 애널리스트가 기존에 계속 누누이 2023년부터 25년 사이에 애플카가 나올 것이다, 전기차가 나올 것이다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내년도 9월에 나오는 건 좀 일시적으로 좀 빠를 것이다. 하지만은 출시는 안 되지만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에도 대형 또 호재가 나왔는데 LG전자가 전기차에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12년 만에 상한가를 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LG전자는 세계 3대 자동차 부품 회사이면서 이 캐나다의 그 자동차 부품 회사인 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이 전기차 부품을 생산한다고 발표했거든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그 애플과 LG전자발 이런 그 전기차에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 2차 전지의 그 단기적인 상승에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구 대표님은 뉴딜 관련주요. 네. 지금은 어느 뭐 뉴딜이다, 2차 전지다 이거 하나만 봐서는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네네. 2021년도는 섹터를 여러 개로 나눠서 혼잡스럽겠지만 다 보셔야 됩니다. 아, 예, 예. 일단 뉴딜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마지막에 뭔가 스퍼트를 좀 보여줘야 되는 성과를 내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보면은 뉴딜주에 막강한 그 돈을 퍼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앞으로도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뉴딜주는 기본이고 그 뉴딜주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차 전지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 전기차로 대변되는 2차 전지 시장의 확산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될 거고 또 거기서 빠지지 않을 수는 없는 이 5G 같은 예. 경우 대세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율주행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AI 이런 쪽으로 모든 가 통용이 되거든요. 전 산업 부분을 아우르는 5G까지도 같이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이슈 살펴봤고요. 앞서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SBS, CNBC, 5스타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저희 5스타가 속 시원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말 좋음 한다는 주식 코스 3인방 우리는 주식 TMI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유 있는 투머치 토크 셋이서 알아두면 돈 되는 주식 정보 제대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크리스마스인데요. 매년 연말이면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죠. 아쉬움, 후회, 뭐 이런 것들 많이 남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올해 좀 잘했던 것, 이런 것들, 올해 잘 살았다. 이런 것들을 좀 자화자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워낙 좀 우울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자라는 건데요. 먼저 저는 올해 위기 극복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그냥 추억이 돼버렸죠. 그러나 올해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장이 급락할 땐 정말 암울했는데 그때 오히려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주식, ETF 이런 것들을 분할 매수로 대처를 하면서 위기를 잘 극복을 했습니다. 두 분도 마음껏 자기 자신을 한번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같은 건데 3월 코로나 위기도 있었지만 사실 2020년 높은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주식을 올해 참 열심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올해 춘추 전국 시대였잖아요. 테마주들의. 그 종목들을 하나하나 모두 섭렵하면서 올해 정말 정신없이 매매를 했지만 돌이켜보고 결과를 보니까 매우 결과가 긍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점에 대해서 많이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올해 2022년은 정말 유난히 뭐 사상 최대, 사상 최악, 사상 최저 뭐 이런 말들이 항상 따라다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열심히 좀 잘 살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년 한 해를 정리할 때가 되면은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올해 주식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드라마틱했던 것 같아요. 먼저 오늘의 주제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듀 2020 웰컴 2021입니다. 오늘은 올해 증시를 정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2020년 증시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제가 이 판넬을 받았습니다. 네. 자, 먼저 첫째, 코로나19의 습격입니다. 예, 코로나19의 습격입니다. 사상 유례 없이 코로나19라는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충격에 빠졌죠. 하지만 오히려 코로나 위기가 전화 위복이 되면서 코스피는 올해 사상 최고치 새 역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학개미의 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올해 국내 증시에는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했죠. 폭락장에서 반등장까지 주식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했죠.
예, 동학개미운동은 코로나19로 외국인 매도로 지수가 급락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수를 통해서 지수를 방어한 것을 신조어로 표현한 거지요. 사실 개인들 투자는 돌이켜보면 항상 고점에서 대량 매수를 하고 지수가 하락할 때 손실을 보곤 했는데 2020년 올해는 저점 위기에서 대량 매수를 해서 우리 정치도 방어하고 수익도 높이고 2020년은 개인 투자들의 힘을 보여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2020년 주식시장을 휩쓴 증시 이슈 세 번째입니다. 뭘까요? 공모주 따상 신드롬. 자, 공모주 투자 광풍이 불었었죠. 따상이라는 것은 뭐 새로 올해 들어서 나온 말인데요.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이후에 상한가, 상장일 날 상한가까지 오르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자, 따상 신드롬의 시작은 SK바이오팜 맞죠? 네, 장외에서 최대어 세 종목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먼저 SK바이오팜이 먼저 상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까지 연속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관심이 폭발됐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좀 애매한 성공을 거뒀다라고 하겠지만요. 얼마 전에 상장한 명신산업도 테슬라 납품업체로 관심을 받으면서 따상에 성공했고 지금까지도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올해 신규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냥 단발성에 그쳤다면은 올해에는 또 하나의 투자 패턴으로 정착이 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내년에도 공모주 시장의 호황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초대형 대어들이 줄줄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죠. 예, 내년 IPO에도 초대형 대어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화학에서 배터리 부분만 분사한 기업이죠. 그리고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뱅커,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기업의 내년 최대어라 할 수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전문 기업이죠. 그리고 게임 기업의 최대어라고 할 수 있는 크래프톤, 다양한 어떤 최대어들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IPO 시장은 계속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마지막 키워드는 삼성전자 7만 원 시대 활짝입니다. 국내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가 7만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 자, 올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위 역시 삼성전자인데요. 여전히 삼성전자에 관해서 관심이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고 사실 이번 주에도 2번이나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듣는데 김용 대표 어떠십니까? 삼성전자는 올해 신규 투자를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요 고객사들, 아마존과 같은 업체들은 신규 서버를 증설하면서 설비 투자를 오히려 늘렸습니다. 한마디로 고객사의 수요는 더 증가했고 삼성전자의 공급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본다면 내년에 반도체 D램 가격의 상승은 어느 정도 예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더 강세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요. 조정 구간을 좀 생각하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 증시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과거는 과거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파이브스타가 미리 보는 2021 성공 키워드 선정했는데요.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노래고 많이 보신 장면 같을 텐데요. 자, 제가 이렇게 스케치북 드니까 누군가의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제 건데요. 옛말에 시기를 아는 자가 준거리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지금은 상당히 시장이 좋습니다.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내년에 3,000 이상 간다, 3,200을 간다 이런 말들 많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오를지는 지금은 예측이 어렵겠지만은 시장이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하지는 않겠죠. 내년 상반기에는 상당한 폭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가치라든가 금리 이런 증시 자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계속 잘 체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이익은 대표의 키워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실적주에 투자하자. 예, 호실적주에 투자하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위기로 경기가
역성장을 하면서 실적주보다는 어떻게 보면 성장주들이 호황을 받으면서 크게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2021년은 경기가 회복되는 해입니다. 이럴 때는 실적이 회복되는 호실적주가 크게 갈 수 있습니다. 2021년 호실적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김호영 대표의 투자 키워드 뭘까요? 뭐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업황 회복 종목에 집중하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익 대표님 말씀대로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올해 지수가 아주 뭐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갈 곳이 없었던 유동성이 중시로 몰렸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적인 성장을 거둔 기업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런 실적적인 성장 부분에서 소외됐었던 이제 경기 민감주들, 올해에는 비록 실적이 좋지 않아서 경기 둔화로 인한 뭐 코로나19의 영향이겠죠. 실적이 좋지 않았던 기업들이 내년에는 그 기저효과로 삼아서 호실적을 내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런 기업들에 집중을 한다면 오히려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브스타 의견 참고하셔서 내년에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파이브스타 무료 톡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되죠? 샵 3232로 문자 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에서 필살기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두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내일 더 부자 되세요. 계속해서 한 주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파이브스타 허인남 대표와 집중 분석, 별점으로 투자 의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최근 삼성그룹주가 배당 기대감에 들썩이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삼성물산이 유독 주목을 받았습니다. 상승 배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성그룹 그 지배구조 개편 가속화 기대감에 그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이제 삼성물산이 이번 주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번 주 고 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가 좀 확정이 됐습니다. 11조 366억 원인데요. 그 상속세 재현을 마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배당 확대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삼성물산에도 대대적인 배당 확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지분을 보유한 그 그룹 계열사 배당 증가 기대감에 이번 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삼성그룹주 가운데 삼성물산을 또 최선호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과연 몇 점을 주셨을까요? 허인남 대표의 투자 별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별점 5, 생각보다 낮은 점수 주셨는데 이유 들어볼게요. 네, 어떤 그 기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10월 30일 방송이었을 겁니다. 그 본 코너에서 이제 삼성물산이 11만 원 전후에 움직일 때 가장 정점에 있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 삼성물산이 가장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이슈로 인해서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단기 좀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만 한 13만 원 정도의 눌림목을 형성하면 다시 한번 좀 진입 타이밍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매년 연말이면 삼성물산과 같은 이 배당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제 배당 막차를 탈 기회 28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죠. 또 배당 낙일 29일을 전후로 큰 변동성을 보이곤 하는데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보통 이제 배당 낙일이 다가오면 좀 배당주들이 좀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수익률 5%가 상향되면 초고배당주라고 좀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요. 이에 해당되는 이제 하나금융지주라든가 기업은행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주들이 좀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좀 기업 자체 실적이라든가 모멘텀에 따라서 이제 추세가 좀 수렴될 것이나 좀 배당금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그런 배당 낙일에는 좀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좀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자율주행차 관련주입니다. 지난주 시장의 핫 테마가 테슬라 관련주였다면 이번 주는 애플 관련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LG전자 역시 애플 이슈와 엮이면서 또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네, 이번 주에 큰 이제 이슈가 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애플이 2024년에 그 자체 개발 배터리를 탑재한 자율주행 차량 생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주 초에는 좀 자율주행 섹터가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또 LG전자가 그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함께 설립할 그 전기차 부품
부품 생산 조인트 벤처가 이제 애플의 부품 공급 가능성까지 좀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움직였습니다. 이에 모트렉스라든가 인포뱅크, 칩셋 미디언 등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같이 좀 급등락을 좀 반복을 했습니다. 네, 이 영화 속에나 등장했던 자율주행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을까요? 허인남 대표의 투자 별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별점 4점 점수 많이 주셨는데 이유 들어볼게요. 네, 역시 또 친환경차 섹터는 계속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차는 친환경차의 완성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중에서 또 최선호주는 좀 팅크웨어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팅크웨어는 이제 내비게이션 및 차량용 블랙박스 그리고 또 차량용 액세서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상표로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아이나비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23일에는 이제 아이나비 에어를 애플 카플레이 공략 최초 적용 사실 제보각에 또 급등도 한번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도 6월부터의 좀 긴 박스권의 상단인 11,000원을 넘어서면서 좀 본격적으로 시세를 좀 펼치고 있는 구간인데요. 11,000원 눌림목대는 다시 한번 좀 진입할 타이밍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하반기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조정 속에서도 이 신규 상장주들은 공모가 대비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한 후에 상한가를 가는 이른바 따상 랠리를 펼치면서 큰 주목을 또 받았습니다. 최근 명신산업에 이어서 이번 주 알체라까지 기세가 진짜 대단했어요. 네,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기업계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명신산업은 우선 핫스탬핑 공법을 이제 활용해서 그 자동차용 차체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 시세를 보면 12월에 약 2만 원에서 6만 1,000원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그 테슬라 S&P 500 지수 편입 기대감과 그다음에 전기차 테마까지 엮이면서 좀 탄력성을 좀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알체라도 이제 인공지능 솔루션 및 그리고 또 인공지능 기반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상장 후에 2만 원부터 4만 2천 원까지의 좀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명신산업이 테슬라 등의 어떤 전기차 모멘텀의 탄력성을 더 부각받았다면 알체라는 이번 주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테마 강세 역할로 좀 덕을 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규 상장주의 성공 스토리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허인남 대표의 투자 별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별점 5, 이번에도 4점 주셨습니다. 이유 들어볼게요. 네, 어떤 그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신규 상장 종목들의 어떤 박스권이라든가 또 시장의 지지부진이나 좀 조정장일 때 그 새내기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인다고 한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11월 초에는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등 좀 신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였다면 지금 명심산업 알체라처럼 그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 관련 좀 새내기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유의할 점은 상장 이벤트 시세 후에 한 3거래일부터 5거래일 정도의 좀 박스권을 확인하시고 박스권 하단 매수 또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좀 돌파 공략으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앞서 5스타의 투자 별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장의 핵심 종목들 5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CNBC 5스타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주시면 더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똑똑한 주식 투자를 위해서 뉴스타가 떴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를 위한 정종용 대표만의 성공 비책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톡톡한 투자의 정종용 대표입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전히 내 계좌만 마이너스라면 지금부터 방송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톡방만 봐도 수익이 보인다.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첫 번째는 시장의 중심에서 매매하라입니다.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물론 품질이 좋아야 하지만 어떤 상품이 품질이 좋을지 잘 모를 때에는 접근성이 좋고 노출이 많이 되는 상품일수록 잘 팔립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주식에서 더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과자는 좀 잘 팔린다고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주식은 잘 팔리는 종목일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좋은 주식이란 내가 산 이후에 주가가 잘 오르는 주식이며 주가가 잘 오르기 위해선 사람들이 많이 사야 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려면 앞에 말씀드린 과자와 마찬가지로 마케팅이 잘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두 번째, 주도 섹터 매매법입니다. 그렇다면 마케팅이 잘 되는 종목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앞줄,
그리고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주도 섹터를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주도 섹터에서 매매하는 것 같은데 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여기서의 차이는 바로 전문가가 만들어냅니다. 주도 섹터 안에서도 매수할 때에는 항상 확실한 매수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주들이 한창 잘 나가던 11월 말, 여러분들은 이미 한참 오른 신풍제약이나 엔투텍 등을 추격 매수하고 있을 때 우리 톡방에서는 같은 코로나 백신주지만 아직 상승하지 않은 녹십자셀에 주목했습니다. 녹십자셀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코로나19 백신 제공 유망업체라고 기대를 받고 있었지만 주가는 아직 상승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결국 12월 7일 혈장 치료제를 이용해 국내 첫 코로나 완치 소식 뉴스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해 20% 이상의 높은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씨 뿌리기입니다. 톡방에서는 녹십자셀 이외에도 이렇게 주도 섹터를 충실히 따라서 매매하고 있고 11월부터는 코로나 백신 관련주인 진매트릭스를 비롯한 녹십자셀, 서린바이오 등을 매수하여 각각 높은 수익을 챙겼습니다. 주도 섹터를 이용한 매매는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트렌드를 미리 예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년 초부터 주식시장의 또 다른 핫 트렌드는 바로 대선 테마주인데요. 앞으로 차기 대선 후보들에 관한 뉴스가 반복되어 나오고 이낙연, 윤석열, 이재명 이외에도 쟁쟁한 새로운 대권 후보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톡방에서도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선물들을 많이 준비해두었습니다. 주도 섹터와 관련되어 수익을 볼 수 있는 선물 같은 종목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 정종용 대표의 무료 카톡방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톡톡한 투자와 함께 똑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You miss me? I miss all of y'all. All y'all girls standing together like that. I can't take it. 네, 지금부터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5스타 핵심주 만나볼 텐데요. 먼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체크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은 이제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4일 다시 개장하게 되는데 연말 연초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음 주 증시를 맞아가지고요. 네.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부라든지 아니면은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여러 가지 좀 주의 깊게 볼 이슈가 많은데요. 그래도 네. 가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입니다. 보통 제가 12월 달에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 즉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예상과는 달리지 원달러 환율이 반등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들, 경쟁 펀더멘탈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이 제기됐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가 추침거렸습니다. 또한 그 유럽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원화가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증시가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결국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그 매수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도 과연 외국인들이 어떠한 매매를 보일지는 원달러 환율에 달려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글로벌 외환자금 시장에서 조금 시장 자체가 좀 타이트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원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에 대한 관심이 다소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화와 그다음에 유로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그 다음 주에도 조금 약간 그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외국인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매매를 지켜야 될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어떤 움직임을 봐야 될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다음 주 성공 전략 세우시길 바라고요. 5스타 두 분이 방송과 모바일을 통해서 추천해드린 종목들 수익률 점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구 대표 AS 종목 신세계 인터내셔널 추가 전략 다시 좀 세워주세요. 네, 겨울에는 밀짚 모자를 사자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비대면 마케팅 쪽으로 지금 강화를 시키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세계. 그래서 신세계 인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가격대에서
정확하게 매수 가격대 근처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1차 16만 원 선까지, 2차는 15만 원 선까지라고 그랬는데 15만 5천 원 선까지는 매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은 매수는 다 됐으니 올라가는 일만 남았는데 이 종목은 낙폭과대 바닥권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 추세의 어떤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작점이 됐고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수를 한 거니까 매집할 기회를 다 주고 가는 것이니까 이제는 목표치까지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치, 단중기 목표치 17만 원, 18만 원. 좀 더 길게 보면 19만 원, 20만 원까지 보시라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잘 견디시면서 또 일정 부분은 수익을 내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허인남 대표 AS 종목입니다.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핵심주로 선정을 해드렸고요. 이후에 상승세를 좀 보이다가 하락했거든요. 네, 그 레오캠 바이오가 이제 11일 그 신고가 후에 지금 7만 원부터 6만 2천 원에 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7만 원 아래서부터는 특히 외국인이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매수를 유지해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중요한 자리였는데 단기 눌림에서 좀 빠져나오는 위치입니다.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위치니까요. 6만 5천 원부터 6만 2천 원 재매수 타점을 보시고 역시 또 7만 원을 넘어서면 저번보다는 한번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좀 탄력성이 있을 겁니다. 1차 8만 원을 보시면서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다음 주 내 계좌를 훈훈하게 만들어줄 5스타 핵심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주인공부터 확인해 볼까요? 에코마케팅이요. 네. 이 필살기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광고계에 달리는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인터넷 광고계의 그 새로운 말이죠. 에코마케팅인데요. 사실 이 종목은 2019년에 제가 15,000원 선에서 추천을 드려갖고 45,000원까지 거의 200% 가까이 급등을 했던 대박 수익률 종목인데요. 또 들고 나왔습니다. 이 에코마케팅은 뭐가 좋으냐? 결국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으니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8월 20일 날 1대1 무증을 갖다가 하면서 3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증자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주식이 잘 못 움직여요. 네. 한 3개월 이상은 못 움직이는데 그런 시점까지 내려왔고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러면 증자까지 받았는데 그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다들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자받은 물량을. 네네. 그러면서 지금 목표치까지 지금 가려고 하는 건데 이 종목은 온라인 광고 대행사이면서도 데일리 앵커라는 그 콘텐츠 마케팅까지 같이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 쪽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매출 자체가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매출 자체가 이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도 그렇지만 2020년 매출이 1,777억 원, 영업이익이 610억 원이니까 이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아요. 2019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2배 정도 이렇게 와, 늘어나는 많이 거거든요. 늘어났네요. 앞으로도 이런 성장은 계속적으로 가속화될 것 같고요. 유보율도 4,188%, 부채 비율이 25%, 아주 건전한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또 하나의 팁, 이번 배당이 한 약 770원 정도 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배당 마지막으로 탈 수 있는 날이 28일. 그렇죠. 하루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실적은 변함없는 그 성장을 갖다가 예고하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매수하는 가격대는 지금 가격대부터 28,500원부터 시작해서 저점 27,000원 사이까지만 매수를 해줘도 좋을 것 같고 목표치는 3만 원부터 넘어서 3만 5천 원까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허인남 대표의 다음 주 핵심 종목도 만나보죠. 에로티 베큐미요. 네, 반도체 관련주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에로티 베큐음은 이제 국내 유일 그 반도체용 건식 진공 펌프 제조, 판매, 수리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건식 진공 펌프는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부산물을 제거하는 데 좀 사용하는 건데요. 디스플레이, 태양광, 그리고 2차 전지 및 일반 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이제 건식 펌프가 약 64%, 그리고 또 유지 보수가 31%,
10%, 뭐 기타 5% 등등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고객의 약 70% 이상이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쪽이고 특히 증착 공정에서 사용되는 이제 대부분의 진공 펌프를 동사가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내년에 좀 좋은 흐름이 예상되는데요. 내년 매출액이 이제 올해 대비 약 40% 증가한 2,6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약 260% 증가한 380억 정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좀 섹터별 흐름상 지금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대장주가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좀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좀 중소형 반도체 부품 쪽도 긴 박스권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좀 전이되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LOT 백금도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좀 지속적인 순매수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그냥 18,000원부터 17,000원, 좀 분할 매수 2번 정도로 평단 17,000원대를 맞추시면 되고 1차 목표가는 24,000원, 그리고 또 손절가는 16,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브스타의 핵심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Don't know when they're going home, but your friend could come along.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 내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 선별은 물론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는 인공지능 로봇, 로보마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로보마켓은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단기 매매 전략으로 작지만 확실한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보마켓의 수익 현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속옷 전문업체 비비안 단기 매매로 13%의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또 재택근무 관련주 소프트 캠프 당일 매매로 12%의 수익률을 기록, 운송물류업체 동방으로 단기에 8%, 위더스 제약 당일 매매로 7%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주식도 이제 인공지능 시대, 주식 정보를 똑소리나게 제공하는 로보마켓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SBS, CNBC, 파이브스타 홈페이지 혹은 026938-207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선 아무래도 만족감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되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새롭게 다가올 새해를 위한 계획들 잘 세우셔서 내년 1월 투자의 첫 단추 성공적으로 끼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네,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 난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